한일 갈등이 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일본이 독도를 두고 매년 도발 중에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그중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라 예측한 기사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봉준호 감독과 엮어 봉준호 감독이 청와대 오찬에서 일본을 야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교도통신은 22일 시마네현에서는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15번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마스에시에서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서 마루야마 타츠야 지사는 한국 측은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한국 외무성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반복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행사를 즉시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일본 정부는 장관이나 차관의 행사 참석은 보류했지만 8년 연속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하여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한일 관계 위축 속에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과도한 자극을 피하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애꿎은 봉준호 감독을 끌어들이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FNN 프라임은 봉준호 감독이 청와대 오찬에서 다케시마를 야유했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기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20일 영화의 출연 배우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찬 자리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로 일본을 야유하는 듯한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화 속 이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만 바꿔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노래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의 가사만 바꾼 것이라 설명하면서, 가사만 바꾼 이 노래 자체도 현재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서 이 노래의 주제를 거론했으며, 이에 대해 봉준호 감독이 일본 관객들도 그걸 듣는다고 하네 라고 하자 웃음에 휩싸였다고 하면서, 이런 일련의 상호작용은 일본을 야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 일본 측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렇게 반일 자세를 드러내는 편이 알기 쉽다, 친일인 척하면서 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다루기 쉽다라는 반응과, 일본 측으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의 상황이라면 한국은 노래 부분을 교체하거나 삐 처리로 상영할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명 제시카송으로 불리는 이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는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디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만 울려 퍼져도 마음이 불편할 일본인데, 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고 있다고 하니 일본이 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기생충의 북미 배급사 네오는 박소담이 직접 제시카송을 부르는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 만든 노래로 북미에서 제시카송, 제시카 징글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폭넓게 공유되었습니다. 박소담은 영상에서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밝혔고, 네오는 제시카송을 벨소리로 제작해 다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제시카송에 등장하는 제시카, 일리노이, 시카고 등 영어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머그컵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생충이 일본에 개봉하자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독도 제시카송에 대해 일본이 난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시카송이 독도는 우리 땅의 원곡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 노래가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원곡의 내용을 알 경우 반을 표현은 기분 좋지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영화 기생충은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5위가 되더니 오스카상 수상 직후 박스오피스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극장가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상영되면서 제시카송도 일본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관객들은 기생충이 다루는 빈부 격차와 비정규직, 취업 등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관통하고 있으며 극적인 재미를 잘 살린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시카송은 그저 영화 속의 장치로 인식되며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봉테일이라 불리는 봉준호 감독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6초에 불과한 제시카송이 영화의 인기에 덩달아 전 세계에서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한 관심까지 높였습니다. 미국 관객들은 기생충에서 가장 웃기는 장면은 제시카송으로 꼽으며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제시카송은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에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공동 작가 한진원이 가사에 노래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인 만큼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했습니다. 영화에 쓰이는 노래의 저작권료는 스크린곡 단가인 13,500원에 개봉 첫날 스크린수를 곱해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생충 제작진은 저작권료로 약 2,700만원 지급하고 이 곡을 사용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에 제시카송을 만들어 영화가 개봉된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 관객들에게까지 이 멜로디를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은연중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노래를 들려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봉준호 감독의 큰 그림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생충 제작진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제시카송 멜로디나 가사는 누가 정해주는 거냐고 묻자 극중에서 노래를 부른 박소담은 봉준호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봉준호 감독은 웃으며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그마치 66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리겠다며 최근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7배나 확장해서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에 지지 않았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SNS를 통해서 독도 알리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서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세계의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두고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시류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봉준호 감독의 단 영화 한 편으로 가장 큰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적이어서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 멜로디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 멜로디를 만든 원곡 작곡가 박문영 씨는 이를 두고 문화로 독도를 지키는 시대라며 기생충에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를 무력에 의해서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방법 그대로 되는 것 같아 봉준호 감독과 박소담 배우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부터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상 진실.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상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그 1인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인치 장벽을 일본도 넘어나 봅니다. 1월 11일 일본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15년 만에 한국 영화 10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고 개봉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일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하자 다음날 일본에서는 당일 예매율이 180%나 치솟았습니다. 헌데 다음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건국 기념일 2월 11일이었습니다. 일본 건국 기념일 2월 11일 일본 극장가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스크린을 장악하며 바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영화를 보고 난 후 관람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서 영화에 나온 짜파구리를 먹으며 제시카송을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일명 제시카 징글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누리꾼들이 여러 버전으로 커버하는가 하면 기생충 북미 배급사 네오는 공식 사이트 메뉴에 제시카 징글 오디오 파일과 벨소리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트위터에는 박소담이 직접 제시카 징글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려 전 세계인이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를 듣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자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은 역시 다 계획이 있었던 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계획은 농심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명 농심 짜파구리는 SNS에서 새로운 한류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 최대 한인타운 신오쿠보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식 행사를 열기도 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영화에 나온 짜파구리를 먹으며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자 농심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세계 11개 언어로 짜파구리 조리법 동영상을 올리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짜파게티와 너구리는 전년 대비 61%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생충의 인기가 계속되는 한 농심의 매출은 상향세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 땅이라 우기는 독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시하는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그들이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담당상인 에토 세이이치는 이에 대해 항의할 국가는 직접 와서 보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겐다이 비즈니스가 이를 한국의 독도 체험관과 비교하며 영토 주권 전시관의 낮은 수준에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이 전시관이 북방 영토, 독도, 센카쿠 열도의 자료를 전시하는 일본 정부의 시설이라 소개하면서 이 전시관은 지금까지 히비야 공원 내의 시정회관에 있었지만 1월 21일에 도라노몬 미쓰이 빌딩 1층으로 이전한 것인데 전시관 측에 의하면 전시 면적이 이전의 7배인 700제곱미터로 확장되면서 해설과 전시품에 대해서도 더 충실히 도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즉각 항의 성명을 낸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도 수도 서울에 독도 체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설인데 서울의 독도 체험관
전시관과 비교하여 일본의 새로운 영토 주권 전시관은 어떤 특색이 있냐며 양쪽 모두를 관람한 기자가 양측의 주장에 대한 성패를 떠나 홍보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열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일본의 전시관에서는 입장하면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에 북방 영토, 독도, 센카쿠 제도라는 3장의 팜플렛과 달력을 주며 북방 영토의 이미지 캐릭터인 북방 영토 에리카 짱의 동상이 방문객을 맞아준다고 하는데요. 에리카 짱은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죠? 라는 등의 퀴즈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귀엽지만 인정미 없는 말투로 인기가 많다고 하며 본격적인 전시는 북방 영토, 독도, 센카쿠의 방으로 각각 나뉘고 안쪽에는 도서 코너, 2층에는 영상 코너도 있어서 전시 공간은 확실히 크게 확장되었고 생활용품의 전시나 영상자료, 디오라마 등도 충실히 제공하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시는 너무 진지하고 딱딱했으며 벽면이 글자로 꽉 차서 제대로 읽기도 힘들었고 그 내용은 처음 전해진 팸플릿과 거의 같았으므로 무리해서 읽을 필요도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모처럼 북방 영토 에리카 짱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퀴즈 코너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외국어 설명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에토 세이이치 영토 담당상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도 와서 봐달라고 했지만 정작 한국어도 없고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참조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라면서 이에 비교하면 서울의 독도 체험관은 다양한 언어로 전시되어 있는데 일본어, 영어, 중국어의 패널이 철저히 준비되어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BK뉴스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에도 구글 번역기를 돌려 영문 안내문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수준인데 영토주권 전시관에는 아예 구글에 접속해서 번역기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스텝도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어로는 아예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 싶은 대목이군요. 우리한테 직접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 일본의 영토 담당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아무리 우겨봐도 답이 없으니 차라리 일본어라도 전파해보려고 나선 이러학원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 기사는 문자적인 설명이나 축소 모형 등은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과 다를 바 없지만 특히 4D 영상관이 눈에 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상관에 대해 기사는 이름 그대로 이것은 4D 체험극장이라면서 공간은 좁지만 일반 영화관처럼 계단식으로 의자가 놓여 있고 영상에 맞추어 의자가 움직이며 여기에 3D 안경을 쓰면 바위와 새가 날아드는 장면이 연출된다면서 입구에는 4D 영상관에서는 특별히 제작된 영상과 기술을 통해 동해의 섬 독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자체는 대단하지 않다고 굳이 비하를 하는 기사는 멀미할 것 같은 수준으로 의자가 심하게 전후 좌우로 움직여서 마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타는 듯 했으며 외딴 섬의 풍경에 이렇게 공을 들인 것이 감탄스럽다는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VR 체험을 통해 독도 곳곳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단순히 설명을 읽는 것보다 이런 체험형의 시설은 내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서 이것만으로 독도는 한국 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 일본의 전시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국의 전시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한국의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본 기자의 비애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어 기사는 이런 영상을 활용한 코너는 일본 전시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간이 의자를 늘어놓고 영사기로 여러 종류의 영상을 비추는 것뿐이고 무슨 회사 연구 발표도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니나 다를까 기자가 방문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증강현실로 한껏 힘을 준 코너도 있지만 포켓몬고와 같은 이미 지나가버린 기술로 코너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충분히 홍보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용 단말기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되고 설령 단말기를 빌려도 몇 분 만에 질려버리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시관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시설로는 취약한 수준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부족하고 외국어 해설도 없는 이런 식의 확장 이전이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영상 미디어 기술과 홍보 전략 등의 수준은 한국과 일본이 하늘과 땅 차이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독도 체험관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